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와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인연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렸지만 마음으로는 직감했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꺼트리지도 않고 당신을 어떤 역할에 가두지도 않는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보통 피난처라기보다 폭풍우 같아요.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파괴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필요성, 불타는 긴급함으로 착각해요. 감정적 허기가 종종 열정으로 변장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고 인정해주며 완성해주길 바라요.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누군가가 옆에 잠들어 있음에도 불완전함을 느끼는 관계에 자신을 맡기게 돼요. 20살 때 사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영원의 약속 같아요.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30, 40, 심지어 신이 넘어서도 같은 종류의 사랑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 성공과 여러 면에서 성숙함을 이루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 관계에 계속 빠지는 패턴을 반복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고통을 미화하는 노래, 강렬함을 진실로 착각하게 하는 영화,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야 인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심지어 가족의 예시들도 종종 의존, 과도한 희생,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화하고 집착하며 내면에 세우는 법을 모르고 외부에서 찾으려 했어요. 칼 융,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그 위에 투영된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미지, 자신의 상처나 결핍, 이상을 반영하는 환상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면을 쓴 그림자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실망의 충격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부족하다고 믿는 조각을 찾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사랑의 여정. 그리고 그 사랑은 허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는 것으로 어느 나이든 찾아올 수 있어요. 35세든 45세든 55세든 65세든 상관없어요. 사랑에는 시간이 없고 영혼은 늙지 않아요. 사실 경험과 잘 간직된 상처, 혼자 있는 법을 배운 마음에서 더 깊고 평온하며 진정한 사랑이 태어납니다. 1. 우리가 20대에 배우지 못한 사랑의 진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곧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프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죠. 질투해 죽을 것 같고 답장이 없으면 떨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울면 그게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모든 게 낭만적으로 보였고 강렬하며 진짜 같았죠. 영화, 노래, 소설 모두 똑같은 걸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필요, 의존, 불안이라는 걸. 누군가가 너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미친 듯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고 허기였어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 안에 채우지 못한 부분을 메워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칼 융은 잘 설명했어요. 우리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만든 생각을 사랑한다고요. 부족한 것, 아픈 것, 갈망하는 것을 투사하는 거죠. 물론 그 감정은 강렬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마치 목마를 때 소금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더 나빠지죠. 이런 일이 20대에 많이 일어나요. 아직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인정받고 관심받는 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쁘게 봐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 것처럼 매달리게 되죠. 융은 이를 신비한 참여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온전함이 아니라 상처와 빈 공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필요가 통제, 드라마, 집착이 돼요.
항상 상대가 당신을 좋게 느끼게 하길 바라지만 그 무게를 견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떠나면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혼자 남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를 임시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웠어요. 마음이 부서질 때, 누군가의 마음을 부술 때 사랑은 잃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다른 사람과도 있을 수 있어요. 융은 말했어요.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면 진짜 사랑할 수 없다고.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짜 사랑은 허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온다고요. 이 상처와 실패가 가르쳐준 지혜. 가끔은 잘된 것보다 잘되지 않은 것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사랑에서는 거의 법칙과 같죠. 아무리 책을 읽고 조언을 들어도 아플 때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안고 삽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별, 너무 크게 소리치거나 너무 많이 참게 만든 관계, 모든 것을 줬지만 부족했던 순간들, 실망, 배신, 이혼, 애매한 관계들. 그때는 끝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길의 일부임을 알게 되죠. 아프지 않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우리를 완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관계라도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면 사랑은 짐이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함께 걷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칼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면의 충만함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요.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며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겉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내면을 바라보게 밀어붙였습니다. 질문하게 만들었죠. 나는 진짜로 파트너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가? 사랑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공허함을 채우고 있는가? 그 답들은 많이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그 버전 모든 것을 참았고 끊임없이 관심이 필요했으며 사랑을 강렬함과 혼동했던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상처는 경계를 세우고 더 잘 선택하며 속으로 죽는 것 같지 않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상화는 사랑의 적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만 보게 되면 진짜 사람은 보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지가 아닌 진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모든 내면의 여정, 넘어지고 일어섰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더 진실되고 더 의식적인 사랑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잃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차분하고 덜 불안한 새로운 시선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 사랑은 나이와 경험으로 성숙해진다. 삶의 어느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찾아야 해라거나 무조건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차분한 바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지 행복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20대나 30대에는 사랑을 마치 목표처럼 완전해지기 위해 꼭 이뤄야 하는 무언가처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충분히 살아서 깨닫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려. 연인이 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니고 함께 있다는 게 항상 좋은 관계인 것도 아니라는 거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를 보는 시선이 변합니다. 이상화를 멈추고 완벽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 상처와 성취, 실패까지도 함께한 사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덕분에 성장한 사람을요.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진정한 자리에 서면 그 관계도 변합니다. 성숙한 관계는 의존이나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함께하는 두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이미 가진 자신을 더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다루는 방식도 변합니다. 다툼 하나하나를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침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잠시 멈추고 듣고 이건 나에게 아팠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싸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상처 주지 않는 법을 배우고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습니다. 힘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누군가가 우위에 서지 않고 통제하거나 누가 덜 필요로 하는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건 서로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본질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조용한 대화, 말없이 이해하는 눈빛,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대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가운데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의 강렬한 감정은 아니지만 더 깊고 견고한 느낌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같지만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막 더 차분하고 진실하며 오래가는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 현실을 마주하는 사랑의 강인함. 젊은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큰 차이 중 하나는 현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 사랑은 종종 하나의 거품처럼 변합니다. 상대를 너무 이상화해서 일, 문제, 가족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이 뒷전이 되죠. 둘만의 세상에 갇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삶은 많은 거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 나이 드는 부모님, 내야 할 청구서, 미룰 수 없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관계에서 사랑은 세상을 도피하는 환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 속을 함께 걸어가는 지원의 공간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재정을 함께 점검하고 이전 관계에서 온 아이들을 돌보고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덜 낭만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의 사랑에서 낭만은 꽃이나 촛불 저녁 식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을 함께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집에서 밤을 보내고 힘든 하루 후에 판단 없이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공동체, 삶 전체로 퍼져나간다고요. 성숙한 관계에서 사랑은 단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지만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가 완벽하기를 바라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모두가 결점이 있고 힘든 날과 불화, 피곤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결점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움이 금간 틈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왔기에 머무르는 순간들입니다. 이 성숙함과 함께 새로운 친밀감도 나타납니다. 단지 끌림에 기반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연결입니다. 삶이 힘들 때도 상대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가슴 속 나비보다 더 큰 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생이 힘들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머물러 적응하며 더 강해집니다. 5. 시간이 가져오는 사랑의 진화. 젊을 때는 사랑이 한꺼번에 모든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렘, 감동, 급함,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 같은 불꽃 같은 사랑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깊은 사랑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천천히 타오르지만 진짜 따뜻한 불꽃처럼 다가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볼 때 몇 번이나 한숨을 쉬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찾아와 감정이 잦아들고 도전들이 닥쳐도 매일 그 자리에 남기를 선택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이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더 차분하지만 훨씬 더 의식적인 사랑입니다. 융은 추락 후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환상에 눈이 멀지 않고 상대를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 볼 때 태어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일주일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방식에서, 함께하는 침묵에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날마다 커지는 친밀감에서 비롯됩니다. 열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형태가 변합니다. 소유하려는 절박한 욕망이 아니라 영혼을 어루만지는 다정함으로 바뀝니다. 불안 없이 서로를 알아보는 피부,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눈빛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두려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친밀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말없이 내미는 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 진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한 사람이면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일치, 공유하는 가치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순간의 충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가는 사랑은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중한 것은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절박하게 찾지 않을 때, 차분하고 성숙하며 현실적인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6. 죽음의 인식이 가져오는 사랑의 절박함.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보통 20대나 30대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더 늦은 시기에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작별할 때 찾아옵니다. 부모님, 친구, 동반자 등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사랑은 변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느끼면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원한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간단하고 솔직해지며 급해집니다. 달리기 위한 급함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기 위한 급함입니다. 융은 죽음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시간이 끝날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세게 안으며 두려움 없이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은 압니다. 상실 후 사랑은 더 이상 영원히 라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실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하루를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이자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존재를 원합니다. 큰 로맨틱한 제스처나 무한한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하며 머무는 누군가입니다. 의미 없는 다툼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 이 사랑은 더 빨리 용서하고, 더 자주 감사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상대를 소유물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중요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기 쉬웠던 것들, 웃음, 작은 몸짓, 부드러운 말, 이 수년 후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추억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랑의 절박함입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않는 것, 내일로 미루지 않는 포옹, 사과, 애무. 몇 번의 내일이 더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서 태어난 사랑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관대하며 훨씬 더 진실합니다. 7. 타인의 과거를 포용하는 능력.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힘들며 오랫동안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과거의 관계,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상처, 우리를 변화시킨 결정들, 부끄러운 순간들, 실패, 상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에서는 상대방도 자신의 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과거 때문에 질투를 느끼고 당신을 만나기 전에 겪은 일을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현재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그런 통제하거나 지우려는 욕구는 사라집니다. 상대가 겪은 과거가 지금의 그를 만든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지혜롭고 더 의식적이며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사랑은 상대의 상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고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과거가 있고 관계도 있었으며 의심과 공허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융은 그림자 없이는 온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좋음과 어두움을 모두 포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더 이상 상처 없는 사람을 찾지 않고 상처를 통해 배운 사람을 찾습니다. 상대의 과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존경심을 가집니다. 상대가 살아남았고 많은 것을 극복했으며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옛 사랑과 경쟁하거나 과거를 지우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또한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느낄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용의 공간은 성숙한 관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처럼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두 사람이 만날 때 사랑은 현재뿐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서로의 성취, 고통, 배움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과거를 고치려 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포용하는 능력은 더욱 자비롭고 강하며 진실한 사랑을 만듭니다. 숨거나 방어하거나 가장할 필요 없이 그저 완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8. 현실적인 재정 문제를 함께하는 사랑의 실용성. 젊었을 때는 연인 사이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의 금기시되는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모험, 강렬한 감정, 구속 없는 계획으로 이상화되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적 미래. 이런 현실들은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부터 강화할 기회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재정적인 투명성이 존중과 헌신의 한 형태임을 압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차갑거나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커플이 경제적 목표, 두려움, 자원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열정의 순간을 넘어 관계를 지탱하는 신뢰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함께 미래의 경제를 계획하는 것은 깊은 협력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관, 우선순위, 이루고 싶은 꿈을 이해하고 사랑이 그것을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연대는 멀리 내다보고 공동의 복지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안전망을 생각하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물론 돈 이야기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이런 주제를 피하지도 통제나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해결책을 찾고 차이를 인정하며 보완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융은 그림자가 이런 부분에도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돈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취약성, 신뢰, 정직에 대해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서의 실용성은 현실적인 사랑의 한 형태로 낭만적인 이상만을 좇지 않고 매일의 협력에 기반을 둡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 진솔한 대화 속에서 강해지며 진정한 안정감은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명확함과 헌신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9. 신체 변화도 받아들이는 사랑의 현실. 젊은 사랑은 보통 신체적 매력에 많이 의존합니다. 피부의 신선함, 넘치는 에너지, 완벽한 외모는 모든 것이 새롭고 발견의 시기인 그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으며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며 몸매가 변하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성숙한 사랑은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음을 미의 이상으로 찬양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에서는 이런 신체적 변화가 손실로 보이지 않고 살아온 인생의 흔적, 쌓인 경험과 이겨낸 싸움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진정성을 반영하는 몸이기도 하죠. 융은 진정한 사랑은 일시적인 열정이나 피상적인 매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순간, 일상적인 보살핌, 인내와 동행에서 진짜 사랑이 드러납니다. 병마가 찾아오거나 힘이 줄어들 때 사랑의 반응이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성숙함 속에서 연결은 신체를 넘어 마음, 영혼, 정신까지 포함하는 친밀감으로 자랍니다. 신체 변화의 수용은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커플을 해방시키고 함께하는 취약함 속에서 둘을 하나로 묶는 급진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랑은 새로운 사랑입니다. 각 주름과 변화마다 돌보고 감탄하며 조건 없이 두려움 없이 상대를 매번 다시 선택하는 이유를 찾는 사랑입니다. 10. 가족 시스템 속 사랑의 복잡성. 성숙한 사랑은 빈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훨씬 더 넓은 그물망, 즉 가족과 얽히게 됩니다. 자녀, 이전 배우자, 노부모, 형제자매 및 다른 친척들이 각 커플이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할 현실의 일부가 됩니다. 젊은 사랑이 보통 직접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성숙한 사랑은 이러한 복잡성을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이러한 확장된 관계에서 오는 도전과 기쁨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며 때로는 협상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사랑하거나 적어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을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융은 개인적인 문제는 가족적 맥락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각 이야기, 각 결정과 행동에는 그 관계 시스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숙한 커플이 이 그물을 인식하고 존중할 때 더 깊은 공감과 용서, 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나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가족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존중의 태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또한 공유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랑이 두 사람의 핵심을 넘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정의하는 그 시스템으로 확장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의사소통의 성숙함.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에서 잘 말하는 것이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에 휘둘려서 원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숙한 사랑에서는 의사소통이 달라집니다. 오래 함께한 커플은 상처 주지 않으면서 생각을 말하는 법을 압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말하며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잘 듣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융은 갈등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되면 관계를 깨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함은 항상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두 사람이 모두 이기는 해결책을 찾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관계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13. 조용하고 깊은 사랑의 아름다움. 성숙한 사랑은 존재하기 위해 큰 표현이나 불꽃놀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만남의 감정과 소란스러움이 가득한 사랑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며 따뜻함으로 가득 찬 사랑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벽난로의 불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온기와 빛을 줍니다. 이 조용한 사랑은 드라마가 적고 평화가 많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작은 세부사항에서 드러납니다. 다정한 제스처, 상냥한 말,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융은 이 사랑을 깊은 우물에 비유했습니다. 빠르게 흐르고 소음을 내는 강은 젊은 열정이지만, 우물은 조용하지만 생명을 지탱하고 사계절 내내 영양을 공급하는 물로 가득합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이렇게 깊고 안정적이며 의미로 가득 찬 사랑입니다. 덜 열정적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불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충동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으로 상대와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강해지는 유대를 기반으로 하기에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함께하며 듣고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피난처와 같으며 두 사람이 가면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14. 인생 후반부에서 사랑의 가능성.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젊을 때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생 후반부, 40대 이후, 혹은 그 이후에도 사랑은 깊이와 성숙함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 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일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잃은 후의 사랑일 수도 있으며, 이전에 찾지 못했던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들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더 잘 알게 합니다. 기대는 더 현실적이고 인내와 존중이 자랍니다.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진짜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이 시기의 사람은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을 쫓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영혼의 충만함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더 영적이고 더 깊으며 덜 광적이고 더 의식적인 사랑으로 변합니다. 성숙함 속에서 태어나는 이 사랑은 단지 열정에만 기반하지 않고 가장 내밀한 부분과 연결됩니다. 헌신이나 취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독과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사랑을 찾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변화시키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정성과 깊이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공간은 있습니다. 15. 고독을 알게 된 후의 사랑 선택. 젊을 때는 혼자 있다는 생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도 들어가 그 공간을 채우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달라집니다. 성숙해지면 고독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나고 누구인지 이해하는 공간이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온전함을 느끼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절박한 필요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융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의존과 두려움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독을 받아들여 탄생한 사랑은 자유롭고 건강하며 진실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능력은 더 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통제하거나 공허함을 채우려는 필요 없이 함께 나누고 성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고독의 자유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16. 영성과 사랑의 통합. 삶이 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일상적인 것 너머의 무언가, 즉 영적인 연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탐색은 사랑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변화시키고 한 단계 높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닿는 더 깊은 경험이 됩니다. 단순히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면의 성장과 더 큰 의미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커플은 서로의 영적 길을 지지하고 함께 배우며 즉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타인을 돕고 도전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하는 힘이 됩니다. 융은 가장 높은 사랑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적 사랑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자신을 넘어서는 힘과 결속을 줍니다. 그래서 영성을 사랑에 통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기에 발견하는 선물이며 더 깊은 이해와 연민, 진실한 헌신으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17. 수용과 성장의 균형.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장점과 단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단지 순응하거나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균형은 섬세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한다면 변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며 강요하거나 다르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수용이 변화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이 판단받거나 거부당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를 강화하고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취약함을 드러내고 욕구와 두려움을 표현하며 서로의 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사랑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랑입니다. 수용과 성장의 균형은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게 하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자유와 헌신, 존중과 발전, 평온과 움직임을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시간과 경험이 주는 선물. 성숙한 사랑은 분명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랑이 강렬하지만 덧없는 빛을 내는 것과 달리 성숙한 사랑은 꾸준하고 따뜻하며 오래 지속되는 빛을 가집니다.
덜 열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식적인 다른 형태의 열정입니다. 융은 성숙함이 지혜를 가져오며 그 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 반영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완벽함을 찾거나 상대방이 흠이 없는 사람일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과거의 상처와 넘어짐, 승리 모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강해지는 사랑의 일부입니다. 성숙한 관계에 있다면 함께 쌓아온 깊이와 안정성에 감사하세요. 사랑을 찾고 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으며 최고의 관계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성숙함으로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교훈을 사용해 더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사랑하세요. 시간은 진정 중요한 것, 즉 진정한 연결, 상호 존중, 감사, 진정한 헌신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영혼을 위한 노래이며 수용과 성장이 어우러진 춤이며 마음이 쉬면서 동시에 피어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나이나 지금까지 가졌던 사랑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이 올 때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기에 피어나는 사랑은 아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장일 것입니다.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사랑이며 융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